우리는 개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주고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준다. 그 답례로 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래다. 마저리 패클럼.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강아지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면 좋겠다고. 3년 전에 키웠던 강아지를 보냈을 때 꼭 묻고 싶었어요. 행복했니? 난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는데. 강아지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 앞으로 키울 예정인 분들을 위해 오늘의 책 반려견의 언어가 보여주는 기적 카밍 시그널 가져왔습니다. 카밍 시그널의 카밍은 진정시키다 라는 의미이고 시그널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배려하고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강아지만큼이나 꽤 사랑스럽죠? 책 소개 전에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버려진 동물은 13만 마리, 경기도에서만 27,966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이 중 안락사 비율은 20%입니다.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노랑이입니다. 시골 잡종이고요. 스마일 개입니다. 온순하고 차분하고 해맑아요. 쉼터 온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품종견이 아니라서 새로운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는 건가 걱정됩니다. 모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일 게이입니다. 성격 좋고 온순하고 차분하고 사람 참 좋아합니다. 쉼터로 올 때 아기 둘과 같이 왔는데 아기들은 어려서 빨리 엄마 아빠 찾았는데 모모는 이렇게 아직 쉼터 지키고 있어요. 몽쉘 말티즈입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본인도 그런 줄 알고 있는 전형적인 말티즈 성격입니다. 도도하며 까칠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왕귀요미입니다. 미용 후에 꽃미남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추 정남이입니다. 정남이는 최근 출산한 흔적이 아직 유선에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번식장에서 유기한 것 같아요. 강아지 공장이요. 아직 2살이 안 된 것 같은데 귀에 염증도 심하고 눈도 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눈망울이 너무 예쁘고 성격 또한 순둥순둥하고 너무 착해요.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푸들 짜장이입니다. 현재 쉼터의 최고 고참이에요. 아마 7년차 됐을걸요? 성격은 개 까칠해요. 작고 예쁜데 먼저 와서 비비고 안기고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입질해요. 아마 몇 번 분양 갔다가 파양 당했다가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겐 약하답니다.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 분양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은 좋아요. 친화력도 좋고. 진도 믹스 무타리입니다. 무타리는 큰 사고를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탈해라 라는 뜻에서 무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큰 사고는 교통사고였어요. 다리가 으스러지고 갈비뼈가 다 부러져도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산책하고 나면 침 범벅으로 만들어주는데 무탈이 생긴 건 이래도 여자랍니다. 미니어처 푸들 세라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감히 추정이 되질 않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작은 덩치에 간식 앞에서 목숨 거는 걸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교류가 좋아서 푸드를 선호하시는데 유기되는 수도 가장 많습니다. 우리 세라도 얼른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새로운 견생을 살아가길 기도해 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동물농장도 잘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동물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런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겠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려견의 몸짓 언어 카밍 시그널의 내용을 일부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에 대한 명언을 낭독해 드릴게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마하트마 간디. 삶은 말없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 달라이라마. 우리가 동물과 대화하려고 하면 그 동물도 우리와 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파괴한다. 댄 조지 인디언 주장. 인간보다 동물이 덜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고통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똑같이 참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루이스 제이.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이라면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 강아지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일들은 나쁘지 않게 지나갈 것입니다. 로버트 와그너. 이 책에는 14가지의 카밍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헤드 터닝, 고개 돌리기입니다. 고개 돌리기란 고개를 옆 또는 뒤로 돌리거나 돌린 상태에서 잠깐 동안 가만히 있는 행동입니다. 이 시그널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거나 아주 살짝 돌리거나 몇 초간 가만히 있는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반려견에게 진정해 라는 의미에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다른 반려견이 흥분해서 너무 빨리 접근하거나 빙 돌아가는 곡선을 그리지 않고 너무 정면으로 다가올 때 이 시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몸을 숙이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밑에 리트리버 보시면은 고개를 돌리고 있죠? 다른 친구도 고개를 돌리고 있고 보통 한 반려견이 고개를 돌리면 따라서 상대 반려견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위에 작은 꼬맹이 보이시죠? 꼬맹이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합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가진 친구가 나도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투리드가 이야기합니다. 반려견에게 다가갈 때 반려견이 겁을 먹고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도 고개 돌리기 시그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려견이 우리를 향해 짖거나 으르렁거릴 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옆으로 잠깐 돌리면
반려견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이 표정 지을 때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Softening the eyes, 부드럽게 쳐다보기입니다. 부드럽게 쳐다보기 시그널이란 눈꺼풀을 살짝 닫은 상태에서 눈을 개슴츠리하게 뜬 후 위협적이지 않은 눈길로 부드럽게 쳐다보는 행동입니다. 보통 상대 반려견이 자신의 눈빛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이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누가 똑바로 응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반려견은 사람의 눈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눈빛이 부드러워졌어. 나한테 나쁜 의도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여기 이 친구도 보이시죠? 눈을 작게 떠서 자신에게 나쁜 의도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려견과 보호자가 눈을 마주치고 싶다고 하면 사람도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 좋습니다. 이건 등 돌리기, turning away입니다. 등을 옆이나 뒤로 돌리는 행동은 아주 강한 카밍 시그널입니다. 만약에 여러 마리 반려견이 함께 노는 도중에 놀이가 점점 거칠어지며 갑자기 몇 마리가 등을 옆이나 뒤로 돌립니다. 이거 너무 거친 것 같아. 우리 좀 진정할까? 라는 카밍 시그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거리거나 너무 빨리 다가오면 그러지마 친구 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보더컬리 다오리가 카밍 시그널을 보내지만 왼쪽 반려견은 아직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왼쪽 반려견은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위협감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하다가 마주치면 사람들이 인사해 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제가 길을 가는데 제 손목을 붙잡고 모르는 아저씨한테 인사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은 이런 상황이 싫고 등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애써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반려견 첼시, 강양욱 훈련사가 가슴줄을 매려고 하니까 코를 이렇게 핥아요. 이거는 나 지금 불편해, 기분 별로 안 좋아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려고 할 때 혓바닥으로 코를 핥잖아요. 그거를 집사들은 코쌈이라고 하는데 그 코 쌈 싸먹는 행동을 불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licking the nose, 코 핥기. 반려견이 코를 이렇게 쌈 싸먹는 거 너무 귀엽기는 한데 이게 조금 불편할 때 하는 시그널이에요. 너무 놀라서 진정해야지 라고 한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놀라면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잖아요. 그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예요. 플레이 뽀, 앞가슴 내리기입니다. 반려견이 앞가슴을 내리면 같이 놀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활발하게 이쪽 저쪽으로 뛰면서 앞가슴을 내릴 때는 놀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가 앞가슴을 내릴 때는 진정해 라는 뜻이랍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반려견을 만났는데 상대 반려견이 무서워하면 이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친구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보더콜리 다오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었던지 앞가슴을 내리면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긴장을 풀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도 우리랑 비슷하게 위협이나 공포, 불편함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컷들은 짝짓기 기간에 암컷의 냄새를 맡고 흥분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언가 자기 앞으로 빠르게 지나갈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산책하다가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면 강아지들이 막 짖잖아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주변에 어떤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카밍 시그널을 자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카밍 시그널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를 자주 핥는다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할 때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반려견은 배탈, 알레르기, 심장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즉각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려견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위협,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이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리드줄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몸을 억지로 누르는 행위, 어린 반려견에게 가해지는 과한 운동량, 혹은 너무 적은 운동량, 배고픔, 목마름, 필요할 때 자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심한 소음, 너무 높거나 낮은 주변 온도, 혼자 있는 것, 항상 무언가에 의해 심신의 안정을 방해받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몸을 많이 긁거나 자기 몸을 물거나 짖거나 울거나 낑낑대거나 갑작스럽게 비듬이나 각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눈동자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털이 지나치게 뻣뻣해지거나 털끝이 서기도 합니다. 가쁘게 숨을 쉰다거나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금세 산만해지거나 추운 듯 벌벌 떨기도 하고 평소보다 용변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발생하기도 하죠. 때때로는 설사나 몸이나 입에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반복되는 일상이나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시고 반려견의 카밍 시그널을 배우고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시그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자주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알맞은 운동량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반려견이 보호자나 보호자 가족과 최대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혼자 있는 법은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친밀한 태도, 가볍게 쓰다듬는 것, 마사지 해주기, 곁에 나란히 누워있기 등 이런 행동은 어린 강아지뿐만 아니라 성견에게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좋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낀 감정은 항상 행복감과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카밍 시그널을 배워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저를 참 좋아하고 한 번씩 동네 개들이 저를 막 따라와요. 에필로그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언어를 이해하면 반려견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반려견 사이의 대화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나는 네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과연 이걸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반려견에게 위협적일 수도 있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반려견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안겨주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반려견 또한 생존을 지향합니다.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려견과 있든지 간에 선택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반려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공생할 때에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열 높은 주인의 입장에 서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어려워질 뿐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글 읽어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사람한테 받는 위로와 반려견한테 받는 위로는 달라요. 그들은 우리한테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강형욱. 저도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